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패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저한테 댓글로 물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이가 어떻게 컸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재명이는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것을 운영했거든요. 그다음 요새 나오는 DDT 리스트라고 그래서 이재명은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SNS의 중요성을 알고서 미리 준비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댓글 부대를 운영한 거죠. 근데 이제 댓글 부대라는 것이 뭐 선거에 이제 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게 이렇게 운영만 안 하면, 평상시에 그런 하나의 팬클럽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무슨 뭐 어떤 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이제 성남시장을 할 때 어떤 걸 했어요. 근데 이걸 선전을 안 하면 어떤 걸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GTX를 만들었다. 김문수 후보가 파주에 그 LG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평택에 삼성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여러분들 잘 몰랐잖아요. 아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몰랐던 분들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가 일만 열심히 했지, 김문수 후보는 그거를 이제 알리는 역할, 알리는데 어떤 신경을 쓰고 그런 걸 안 했단 말이죠. 또 했다 하더라도 그냥 원칙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홍보만 했지,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팀을 만든다든지 자기 팬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알리는 역할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했느냐,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 손가락으로 이재명이 뭐 했다, 이재명이 뭐 했다, 이재명이 뭐 했다. 그래서 이재명이 뭐 했다는 걸 계속 알립니다. 동시에 뭘 하느냐, 언론을 계속해서 언론에 공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재명이 어디서 돈을 조달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대장동일 수도 있고, 그런 돈을 조달하고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언론을 관리한 게 아니냐. 소위 언론도 관리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 해서 실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락을 하고, 어떤 기자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밥도 먹고, 물론 이 관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뭐 뇌물을 주고 꼭 그렇게 꼭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기자하고 예를 들어서 실어주려면 인적 관계, 또 선물이라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어떤 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손가락 혁명군이라든지 이런 걸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SNS 활동을 통해서 이재명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했고, 또 하나는 홍보죠. 이 홍보를 갖다가 그야말로 성남시 홍보가 되고, 이재명 홍보를 언론의 대언론 활동을 정말로 이쪽에, 그러니까 이재명은 쉽게 말하면 하나를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10개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를 하면 10개를.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10개를 해도 1개밖에 안 알려지는 거죠. 거기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가 이제 이재명이 처음 그 이름이 나온 건 언제냐면, 그 모라토리움, 성남시가 빚이 너무 많아 같아가지고 빚을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잖아요. 그것이 조선일보에 그때 어떤 그를 비롯한 기성 언론에, 그때까지만 해도 뭐 SNS 활동이 그 인터넷 언론은 많지 않을 텐데 그냥 도배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그것도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도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했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 선언이라는 것이 채무를 못 갚을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그 시장이 개판쳤다, 그래가지고 빚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그걸 갖다 모라토리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광고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광고 효과를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면, 이재명은 계속해서 뭘 하면 이재명이 뭘 했다, 이재명이 뭘 했다는 것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은 말이죠, 사실 존치론자였거든요. 제가 이제 대한변협에서 그 공보이사 할 때 그 로스쿨이 막 들어온다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이제 로스쿨을 반대하는 쪽과 로스쿨을 찬성하는 쪽이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은 로스쿨을 반대하면서 사실 존치론자였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존치 활동을 좀 또 서울변협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또 이제 계속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 할 것이다, 뭐 했다는 것을 계속 광고를 하면, 이재명이 하면 그게 전부 다 언론에 나는 거야. 그게 지금 봐도 신기해요. 그만큼 이재명이 언론을 잘 관리하고 잘 케어하고 그다음 언론을 잘 이용했다는 말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성남시의 국제 마피아라든지 내지는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성남 동부 연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거기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마련하고 조직도 마련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야말로 이재명 띄우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변방 장수에 불과했던 이재명이가 대통령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오쩌둥 모택동 수법과 같아요. 모택동도 사실은 말이죠, 그 국민당 정부 장개석에 비해서 훨씬 열악했지만 이 모택동이 결국 그 장개석은 일본하고 싸우는 그 틈에 그냥 농촌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그 공산당 활동, 이 대농민 공산당 활동,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을 파고들어 가지고서 결국 자기 세력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재명이가 그렇게 성남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파고들어 가지고서 자기를 띄우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진입해가지고 서울로 진입해가지고 대권을 차지한 거야. 그럼 모택동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이재명이가 모택동을 연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느냐는 거지. 우리는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 같았으면 말이죠, 그 일개 시장이 뭘 한다 그러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고 띄워주지 않고 그리고 싹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집 밟고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민주당은 그게 가능한 토양을 갖고 있는 거야. 문재인도 경희대학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도 중앙대학교 나왔잖아요. 거기는 서울대학교라든지 뭐 그런 어떤 또 전관이라든지 또 높은 걸 했다든지 꼭 그런 사람만이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화운동을 했다든지 노동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 민초들 밑에서부터 올라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클 수 있는 토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힘도 이 토양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이제 20년 50년 집권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하나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국민의힘을 갈아엎어야 된다. 우리가 작물을 이제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갈아엎잖아요. 왜 갈아엎어요? 위에 흙은 이미 그 유기물이 다 빠졌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밑에 있는 그 유기물을 가지고 식물이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게 갈아엎는 이유예요. 마찬가지로 국민의 힘을 갈아엎어야만, 그래야만 이제 새로운 토양이 마련되고, 새로운 토양이 마련돼야만 새로운 사람들이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손가락 혁명군 같이 바로 SNS 활동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내지는 언론과의 어떤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민의 힘을, 그리고 국민의 힘의 우리 주자를 널리 알리고 키우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낙하산 반드시 없어야 돼요. 앞으로 낙하산 계속했다가는요, 정말 앞으로 20년 50년 집권 영원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는 비법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민주당을 닮을 건 닮아야 돼요. 배울 건 배워야 되고, 그래서 무슨 고관이 어떻고 전관이 어떻고 필요 없습니다. 밑에서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걸레질 하다가 올라도 상관없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무조건 우대하고 그 사람들만 특권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경쟁을 통해서 누구든지 어떤 그 당권을 차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최고위원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야지, 누구는 잘라버리고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미리 위에서 말이죠, 점지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쳐내고, 그래서 김문수는 안 되고 한덕수로 하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기 개가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런 놈들, 그리고 5월 10일 쿠데타 일으킨 놈들은 전부 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처벌해야 됩니다. 누구라도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간신 새끼들 말이죠. 간신히 국민의 힘을 망친 거야. 그래서 토양을 갈아엎고 그야말로 민주당한테 배울 건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키우고, 제가 말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은 당대표 나간다 그랬을 때 그때 김세희 컷오프 시키고 신혜식 컷오프 시키고 저 컷오프 시켰거든요. 그때로 돌아가서 그것만 컷오프 안 시키고 그 사람들이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그런 어떤 민주적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경쟁을 통해서, 그러면 얼마나 그러면 다른 사람도 희망을 갖는 거고, 어디를 유튜브 하는 사람은 안 되고 또 뭐 아스팔트 세력은 안 되고 그따위 선을 그어놓고 선민의식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야. 무슨 너 이재명이 선민의식, 웃기는 소리야. 민주당은 적어도 선민의식은 없어요. 국힘이 정말로 달라지지 않으면 뭐 이재명 독재 어쩌고 아무리 몇 사람이 열심히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힘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쓰레기당인데, 쓰레기장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를 그럼 모욕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야. 쓰레기장이야, 완전히. 그래서 이 쓰레기장을 치우고, 그리고 우리도 언론을 정말 조중동이 안 된다면, 그럼 우리가 언론을 갖다가 그 인터넷 언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을 키워가지고 지금 이재명은 덕받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키우고, 그 다음에 인터넷 언론도 키우고, 그들과 긴밀한 연락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유튜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그런데 뭐 극우라고 쳐내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그 다음에 국힘이 한 짓을 보세요. 아스팔트하고 완전히 선을 긋고, 광화문하고 선을 긋고, 아니, 그래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광화문하고 선을 긋고 잘 됐습니까? 잘 된다면 내가 막, 할 말이 없는데, 그래, 잘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놈들을 모두 일소하고 제거하고 물청소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SNS, 그 손가락 혁명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도 키워야 됩니다. 합법적인 선에서는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공천을 받고, 공천도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위에서 낙하산 공천은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한동훈이라는 놈이 말이죠, 이 젊은 새끼가 말이죠, 아니 낙하산 공천이라 하고 그따위 짓 하니까 한동훈은 절대 안 됩니다. 걔 크지 못해요. 아직 거기도 줄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줄 끊고 바로 다시 그 한동훈 같으면 안 됩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다음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은 김문수고, 김문수가 이 당을 갖다가 추스리고 개혁하고 이재명에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잘해가지고 선택을 받으면,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면, 그럼 김문수가 다음 대선에 나가는 거고, 아니야, 김문수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겼다. 그럼 그 사람이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거야. 그렇지만 배신 때리고 이런 놈들은 결국 우리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을 테니까, 그 충직하면서도 그 말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뭘 했던 사람이나 필요 없어. 꼭 했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만한 사람이면 상관없는 거죠. 키워냅시다. 지금부터 우리도 그런 사람을 키웁시다. 우리도 대대적인 SNS 혁명을 일으킵시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키우고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아니 그 전에 지선과 청선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강신업 TV입니다.